1794년 가을, 제주도 제주목관아. 한 여인이 관아 마당에 서 있습니다. 55세,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손에는 문서가 쥐어져 있었어요.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목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덕, 정말 이 모든 것을 내놓겠다는 거요?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부 내놓겠습니다. 목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쌀 500섬, 돈 1000냥, 전복 300근, 말총 50필. 이건 당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 아니오? 이걸 다 내놓으면 당신은 어떻게 살 건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배불리 먹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밖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요. 관아 밖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굶주림의 소리였습니다. 1794년, 제주에 100년 만에 대기근이 닥쳤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씨앗이 말랐으며 보리도 죽었습니다. 밭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어요. 수만 명이 굶주렸고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갔어요. 길가에 시체가 널렸습니다. 조정에서 구호미를 보냈어요. 배에 실어서 보냈는데 풍랑을 만났고 배가 침몰했습니다. 쌀이 전부 바다에 빠졌어요. 제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다들 죽는구나. 그때 한 여인이 나섰습니다. 김만덕, 제주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기생 출신이었지만 스스로 일어선 여장부.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육지에서 쌀을 사오겠습니다. 제 돈으로, 제 배로. 사람들이 놀랐어요. 만덕 할망. 그건 당신 재산 전부잖아요. 만덕이 웃었습니다. 돈이 뭡니까?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목사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소? 만덕이 대답했어요. 후회는 쌀을 사오지 않았을 때 하는 겁니다. 목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다음 날 아침, 만덕의 배 세 척이 육지로 출발했습니다. 쌀을 사러, 백성을 살리러. 그녀가 실은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제주 백성 전체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제주 포구에 수백 명이 모였어요. 만덕의 배를 보러. 만덕 할망, 꼭 돌아오세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만덕이 손을 흔들었어요. 기다리세요. 쌀 가득 싣고 올게요.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무사히 다녀오길, 쌀을 싣고 오길, 제발, 하늘에 빌었습니다. 김만덕,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됐을까요? 왜 전 재산을 내놨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생에서 거상으로, 거상에서 성녀로,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여성의 이야기. 1739년 봄, 제주도 제주목. 한 양반 집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만덕. 아버지는 양반이었어요. 어머니는 착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만덕은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글을 가르쳤어요. 천자문, 사서삼경. 만덕은 똑똑했습니다. 한번 들으면 기억했어요. 책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했어요. 내 딸은 특별해. 총명해. 어머니는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옷 찢는 법, 수 놓는 법. 만덕은 손재주가 좋았어요. 금방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웃었어요. 장가가면 시집살이 걱정 없겠다. 1751년, 만덕은 12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콜레라였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하루에 수십 명씩 죽었습니다. 만덕네 집도 피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고열, 설사, 탈수, 사흘 만에 숨을 거뒀어요. 만덕은 울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어머니도 쓰러졌습니다. 같은 병이었어요. 만덕이 간호했습니다. 물을 먹였어요. 이마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만덕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만덕아, 꿋꿋하게 살아라. 12살 소녀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습니다. 친척들이 왔어요. 재산을 챙겼습니다. 집도 가져갔어요. 만덕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겨줬습니다. 그저 말했어요.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알아서 살아라. 만덕은 길거리에 내쳐졌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었어요. 추웠습니다. 무서웠어요. 12살 소녀, 혼자. 어느 날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나이 많은 기생이었어요. 만덕을 봤습니다. 불쌍하게 여겼어요. 물었습니다. 애야 어디 갈 데 있니? 만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집에 가자. 먹을 것 주고 재울게. 만덕은 따라갔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만덕은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이 만덕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기생 집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어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슬펐어요. 만덕은 알았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기생, 조선시대 가장 낮은 신분, 천민, 양반 남자들을 접대하는 여자, 술 따르고, 노래하고, 춤추고, 밤을 파는 여자들. 만덕은 양반 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생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주인 기생이 말했어요. 여기서 살려면 배워야 해. 노래, 춤, 검은고, 대화법, 남자 비위 맞추는 법. 다 배워. 안 그러면 못 살아. 만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여기 계속 있지 않을 거야. 언젠가 나갈 거야. 내 힘으로. 12살 소녀의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이 훗날 제주를 구하게 됩니다. 1752년부터 1761년까지 만덕은 10년간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13살 때 첫 술자리에 나갔어요. 양반 남자 5명. 취해 있었습니다. 만덕을 봤어요. 웃었습니다. 오, 새로운 얼굴이네. 이리 와봐. 만덕은 다가갔어요. 술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양반이 만덕 턱을 잡았습니다. 예쁘네. 몇 살이야? 13이요. 양반이 웃었어요. 어려. 순수하겠군. 좋아. 만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굴욕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술자리가 끝나고 주인 기생이 물었어요. 어땠어? 만덕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주인이 말했어요. 익숙해질 거야. 계속하다 보면. 만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으로 절대 익숙해지지 않을 거야. 15살 때 만덕은 검은고를 배웠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어요.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잘하면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요. 만덕은 빨리 배웠어요. 재능이 있었습니다. 16살 때 만덕은 춤을 배웠습니다. 장구춤, 건무, 승무, 몸을 움직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양반들이 좋아했어요. 만덕을 찾았습니다. 요청이 늘었어요. 17살 때 만덕은 유명해졌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 예쁘고, 춤도 잘 추고, 검은고도 잘 타고, 대화도 재미있고, 양반들이 앞다퉈 불렀어요. 하지만 만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술 따르고, 웃어주고, 아첨하고, 자존심 버리고, 영혼이 죽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하지만 눈은 죽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술자리. 한 양반이 취해서 만덕을 껴안으려 했습니다. 만덕이 피했어요. 양반이 화를 냈습니다. 뭐야? 기생 주제에 감히 내 손을 뿌리쳐? 손을 들었어요. 때리려 했습니다. 만덕이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기생이라고 사람 아닙니까? 양반이 비웃었어요.
사람, 너는 물건이야. 돈 받고 파는. 만덕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만덕은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반드시 기생신분을 벗어야 해. 자유를 찾아야 해. 어떻게든. 20살. 만덕의 두 번째 결심이었습니다. 조선시대법. 기생은 평생 기생입니다. 신분을 벗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양인이 돈을 내고 신분을 사면 가능했어요. 또는 관청에서 특별히 허락하면. 만덕은 관청으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를 만났어요. 제발 기생신분을 벗게 해주세요. 목사가 물었습니다. 왜? 만덕이 대답했어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목사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좋아. 허락하지.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기생일 절대 하지 마. 그리고 제주를 위해 살아. 만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1761년. 만덕은 22세에 기생신분을 벗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어요. 만덕은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할까? 주변을 봤습니다. 제주 포구. 배들이 오고 갔어요. 육지에서 쌀이 왔습니다. 제주에서 전복이 나갔어요. 말총도 나갔습니다. 미역도, 교역이었습니다. 만덕은 깨달았어요. 이거다. 장사. 기생시절 10년. 만덕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양반들과의 대화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육지 물가, 유통 경로, 어떤 물건이 비싸게 팔리는지 다 들었어요.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 지식을 쓸 때였습니다. 만덕은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객주, 물건을 사고 파는 중개상.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허름한 판잣집, 손님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만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했어요. 속이지 않았습니다. 물건값을 정확히 매겼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천천히 신뢰가 쌓였어요. 그리고 만덕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흐름을 읽는 눈.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육지 물가가 언제 오르는지, 제주 특산물이 언제 귀한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23살부터 32살까지 10년간 만덕은 차근차근 돈을 모았습니다. 작은 객주는 큰 객주가 됐어요.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배를 샀어요. 창고를 지었습니다. 만덕 상회는 제주에서 유명해졌습니다. 1770년대 만덕은 30대가 됐습니다. 이제 제주에서 손꼽히는 상인이었어요. 만덕의 사업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제주 특산물을 육지로 보내고 육지 물품을 제주로 들여오고 중간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 간단했지만 효과적이었어요. 전복이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제주는 전복이 많았어요. 하지만 육지에서는 귀했습니다. 비싸게 팔렸어요. 만덕은 해녀들한테서 전복을 샀습니다. 정당한 값을 줬어요. 다른 상인들보다 조금 더. 해녀들이 좋아했습니다. 만덕한테만 팔았어요. 만덕은 전복을 육지로 보냈습니다. 한양, 전주, 부산, 큰 도시에 높은 값에 팔렸어요. 이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적정 이윤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단골이 생겼어요. 신뢰가 쌓였습니다. 말총도 팔았습니다. 제주말의 꼬리털, 육지에서 간 만드는 데 썼어요. 귀했습니다. 비쌌어요. 만덕은 독점했습니다. 제주 목장주들과 계약했어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목장주들이 만덕을 선택했어요. 미역, 옥돔, 감귤, 제주 특산물 전부를 다뤘습니다. 만덕 상해배는 일주일에 2~3번 육지로 갔어요. 돌아올 때는 쌀과 천을 가득 실었습니다. 제주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 1780년
만덕은 41세가 됐습니다. 이제 제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배가 10척, 직원이 100명, 창구가 5개, 재산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만덕 할망,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어요? 만덕은 대답했습니다. 간단해요. 정직하게 장사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흐름을 읽으면 돼요. 하지만 진짜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만덕은 기생 시절 깨달았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 신뢰를 쌓는 법, 10년간 양반들 비위 맞추며 배웠습니다. 그 기술을 장사에 썼어요. 또 하나, 만덕은 여자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자 상인. 굉장히 드물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만덕은 실력으로 증명했어요. 여자도 할 수 있다고. 오히려 더 잘한다고. 만덕의 집은 제주목 안에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검소했습니다. 부자지만 소박하게 살았어요. 화려한 옷도 안 입었습니다. 좋은 음식도 안 먹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돈 많은데. 만덕이 대답했어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으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흐르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만덕은 웃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그때가 오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1794년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만덕은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시집 안 가요? 만덕이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삽니다. 남편한테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기생시절 봤어요.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물건처럼, 소유물처럼. 만덕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제 뜻대로.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이상해. 결혼도 안 하고. 장사만 해. 여자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해. 만덕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이 제 인생을 바꾸지 못하니까요. 대신 만덕은 다른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조용히, 남모르게 굶는 집에 쌀을 보냈습니다. 병든 사람 약값을 댔어요. 과부와 고아를 챙겼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만덕은 말했습니다. 나도 고아였어요. 가난했고, 굶었고, 차가운 세상을 봤어요. 그래서 압니다.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래서 돕는 거예요. 1790년. 만덕은 51세가 됐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돈 모으며 살 것인가? 만덕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4년 후, 1794년, 제주 역사상 가장 끔찍한 기근이 올 거라는 걸, 그리고 만덕이 그 기근 속에서 빛날 거라는 걸, 아직은 몰랐어요. 1794년 봄, 이상 기후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3월, 4월, 5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농부들이 걱정했어요. 비가 와야 하는데, 씨를 뿌려야 하는데.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 여전히 가뭄. 밭이 말랐어요. 땅이 갈라졌습니다. 씨앗이 죽었어요. 보리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불안했습니다. 올해 농사 망했구나. 7월, 태양이 뜨거웠습니다. 연일 폭염.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우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부족했어요. 가축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말, 소, 돼지, 물도 없고 풀도 없어서 8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곡식 창고가 비었어요. 작년 수확도 다 떨어졌습니다. 새 수확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끼, 그것도 풀죽. 9월, 아사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들, 그 다음은 아이들, 약한 사람들부터 죽었어요. 하루에 10명, 20명,
시체가 길거리에 널렸습니다. 제주목 관아가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급박합니다. 제주의 대기근, 백성들 굶어 죽습니다. 구호미 보내주십시오. 조정에서 회의했어요. 얼마나 보낼까? 쌀 1000섬. 배에 실었습니다. 10월 초 구호미를 실은 배가 출발했습니다. 전라도 나주에서 제주로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쌀이 온다. 살았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10월 중순 배가 제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남해를 지나서 제주 바다에 거의 도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변했습니다. 폭풍, 파도가 높아졌어요. 배가 흔들렸습니다.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파도가 더 커졌어요. 배가 기울었습니다. 물이 들어왔어요. 선원들이 외쳤습니다. 버려, 짐을 버려, 무게를 줄여야 해. 쌀가마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 둘, 10, 100, 1000섬 전부 바다로 쌀이 물에 잠겼어요. 녹아 사라졌습니다. 배는 겨우 살았어요. 하지만 빈 배로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제주 백성들이 포구에 나와 있었습니다. 배를 기다리며 배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왔다. 쌀이 왔다. 달려갔어요. 하지만 배는 비어 있었습니다. 선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폭풍을 만나서 쌀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울었습니다. 끝이구나. 이제 끝이야. 10월 하순, 제주는 지옥이 됐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굶어 죽었어요. 길거리의 시체, 집안의 시체, 묻을 힘도 없었습니다. 악취가 났어요.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풀을 먹었어요. 나무 껍질을 먹었습니다. 흙을 먹었어요. 모든 입에 넣었습니다. 살기 위해. 하지만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쌀 한 줌이라도 훔치려고. 어떤 사람은 시체를 먹었어요. 극한 상황. 인간성이 무너졌습니다. 제주 목사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관청 창고도 비었습니다. 조정에서 보낸 쌀도 바다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관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만덕이었습니다. 목사를 만나러 왔어요. 목사가 나왔습니다. 만덕 아니오. 무슨 일로? 만덕이 말했습니다. 제가 백성을 살리겠습니다. 목사가 놀랐어요. 당신이? 어떻게? 만덕이 대답했습니다. 제 돈으로 육지에서 쌀을 사오겠습니다. 목사가 물었어요. 얼마나? 만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재산 목록입니다. 전부 쓰겠습니다. 목사가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건 당신 전 재산 아니오? 만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생 모은 거요. 다 쓰겠어요. 목사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요? 후회 안 하겠소? 만덕이 웃었습니다. 돈이 뭡니까? 밖에서 백성들 죽어가는데 제가 혼자 배불리 먹고 살아서 뭐합니까? 목사는 감동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1794년 10월 29일 만덕의 배 세 척이 제주 포구를 떠났습니다. 배에는 만덕의 전 재산이 실려 있었어요. 돈, 금, 은, 전복, 말총, 육지에서 쌀로 바꿀 물건들. 선원들이 노를 저었습니다. 출발했어요. 포구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만덕을 보러. 만덕 할망, 꼭 무사히 다녀오세요. 쌀 가득 싣고 오세요. 사람들이 외쳤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도했어요. 만덕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 위에서 기다리세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쌀 가득 싣고 배가 점점 멀어졌어요. 수평선 너머로
사람들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봤습니다. 항해는 험했습니다. 10월 말, 바람이 거셌어요. 파도가 높았습니다. 배가 흔들렸어요. 선원들이 겁났습니다. 혹시 우리도 침몰하는 거 아냐? 구오미 배처럼 만덕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살아서 돌아갑니다. 반드시 제주 백성들이 기다려요. 선원들이 힘을 냈습니다. 노를 저었어요. 사흘 밤낮을 항해했습니다. 11월 1일, 전라도 나주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댔어요. 만덕이 내렸습니다. 곡물 시장으로 갔어요.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쌀 있습니까? 많이 사야 해요. 상인들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만덕이 대답했어요. 500섬. 상인들이 놀랐습니다. 500섬? 그거 어마어마한 양인데. 돈이 있어요? 만덕이 금을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살게요. 상인들이 협상했습니다. 가격을 불렀어요. 비쌌습니다. 평소보다 2배. 흉년이니까 쌀값이 올랐어요. 만덕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 값에 살게요. 빨리 주세요. 며칠 동안 쌀을 모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샀어요. 500섬을 채웠습니다. 배에 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튼튼한 배였으니까요. 11월 5일, 다시 출발했습니다. 제주로 돌아가는 길, 쌀 500섬을 싣고 백성들 목숨을 싣고 만덕은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 항해는 더 험했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파도에 더 흔들렸어요. 물이 들어왔습니다. 선원들이 퍼냈어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11월 7일 밤 폭풍이 왔습니다. 구오미 배가 만났던 것과 같은 바람이 거셌어요. 파도가 산만큼 높았습니다. 배가 기울었어요. 쌀가마가 미끄러졌습니다. 선원들이 외쳤습니다. 만덕할망, 쌀을 버려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만덕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 쌀은 백성 목숨이에요. 하나도 버리면 안 돼. 선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요. 만덕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죽더라도 쌀은 살려야 해요. 선원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만덕 결의를 봤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새 싸웠습니다. 폭풍과 파도와 죽음과 노를 저었어요. 돛을 조정했습니다. 물을 퍼냈어요. 쌀을 지켰습니다. 한 가마도 버리지 않았어요. 새벽이 왔습니다. 폭풍이 잦아들었어요.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배는 무사했어요. 쌀도 온전했습니다. 선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만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 위에서 하늘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원들도 울었어요. 함께 11월 8일 오전 제주가 보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섬이 나타났어요. 집이었습니다. 고향? 선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제주다. 제주가 보여. 만덕도 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째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지 않을까봐 불안했어요. 하지만 왔습니다. 만덕이 돌아왔어요. 배가 됐습니다. 만덕이 내렸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돌아왔다. 만덕 할망이 돌아왔다. 달려갔어요. 만덕을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만덕이 말했습니다. 쌀 가져왔어요. 500섬. 하나도 안 버렸어요. 전부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망. 정말 고마워요. 만덕도 울었어요. 함께 목사가 왔습니다. 만덕을 봤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제주를 살렸소. 만덕이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하늘이 살린 거예요. 저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쌀을 내렸습니다. 500섬, 가마를 날랐어요. 창고에 쌓았습니다. 목사가 명령했어요.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굶주린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하나도 빼돌리지 마라. 다음 날부터 쌀을 나눠줬습니다. 한 사람당 한 대씩.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굶어 죽는 걸 막기엔 충분했습니다. 1만 명이 쌀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어떤 노인이 만덕한테 왔습니다. 절을 했어요. 할망, 은혜 평생 못 잊겠습니다. 만덕이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저도 옛날에 굶어봤어요. 그 고통 압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쌀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할망, 우리 애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만덕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렴. 그날 이후 김만덕은 제주에서 성녀가 됐습니다. 백성들이 부르는 이름, 만덕 할망, 자애로운 할머니, 제주의 어머니, 목숨의 은인. 하지만 만덕 자신은 가난해졌습니다. 전 재산을 썼으니까요. 배도 팔았어요. 창고도 팔았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고, 쌀 사고, 다 쓰니까 남은 게 없었어요. 작은 집 하나만 남았습니다. 만덕은 그곳에서 혼자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1만 명을 살렸으니까요. 그 기쁨, 그 보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1795년 봄, 만덕의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제주 목사가 조정에 장계를 올렸어요. 김만덕이라는 여인이 전 재산으로 백성 1만 명을 살렸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포상해 주십시오. 정조대왕이 장계를 읽었습니다. 정조는 감동했어요. 여인이 그렇게 했다고 전 재산을?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 더 알아보라. 자세히 신하들이 조사했어요. 보고했습니다. 김만덕, 기생 출신, 스스로 신분을 벗고 상인이 됨. 제주 최고의 거상, 1794년 대기근 때 쌀 500섬 구입, 백성에게 나눠줌, 자신은 가난해짐. 정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구나. 정조가 명했습니다. 김만덕을 한양으로 불러라. 내가 직접 만나겠다. 신하들이 놀랐어요. 직접요? 천민 출신 여인을요? 정조가 대답했어요.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공은 공이다. 제주로 사신이 갔습니다. 만덕을 찾았어요. 대왕께서 부르십니다. 한양으로 가십시오. 만덕이 놀랐습니다. 저를요? 왜요? 사신이 설명했어요. 포상하려 하십니다. 당신 공을. 만덕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포상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백성들 살린 것만으로 충분해요. 사신이 말했어요. 대왕 명령입니다. 거부하실 수 없어요. 1795년 여름, 만덕은 제주를 떠났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제주 여자는 법으로 섬을 못 벗어나게 돼 있었어요. 하지만 정조가 특별 허가했습니다. 만덕만을 위해 배를 탔습니다. 육지로 며칠을 항해했어요. 전라도에 도착했습니다. 육지 땅을 밟았어요. 생전 처음 만덕은 감격했습니다. 이게 육지구나. 육로로 한양까지 갔습니다. 가마를 탔어요. 보름이 걸렸습니다. 길을 가며 봤어요. 넓은 평야, 큰 마을, 많은 사람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8월 초, 도성이 컸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만덕은 압도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숙소에 들었습니다. 궁궐 근처, 며칠 후 입궐 날이 왔습니다. 관복을 입었어요. 여자용으로 특별히 만든 정조가 하사한 것이었습니다. 의녀반수, 벼슬 이름, 명예직이었어요. 궁궐 문을 들어갔습니다. 만덕은 떨렸어요. 임금을 만나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정전으로 갔어요. 정조가 앉아 있었습니다. 용상에 만덕이 절했습니다. 309 고두래. 정조가 말했어요. 일어나시오.
얼굴을 보고 싶소. 만덕이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정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김만덕이요? 만덕이 대답했어요. 네 전하. 정조가 말했습니다. 들었소? 백성 10,000명을 살렸다고. 전 재산을 내놨다고. 참으로 대단하오. 만덕이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조가 물었어요. 무엇이 당연하다는 것이오? 만덕이 대답했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것.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조가 감탄했습니다.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소? 대단하오. 짐이 그대에게 물어보고 싶소. 소원이 무엇이오? 말해보시오.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만덕은 생각했습니다. 소원. 무엇을 바라지? 돈? 아니에요. 이미 있었다 다 썼어요. 땅? 필요 없어요. 벼슬?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만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금강산을 보고 싶습니다. 정조가 놀랐어요. 금강산? 만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제주에 살았습니다. 바다만 봤어요. 산을 보고 싶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정조가 웃었습니다. 그게 소원이요? 만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정조가 물었습니다. 뭐요? 만덕이 대답했어요. 금강산 가는 길에 평양도 들르고 싶습니다. 기생시절 들었어요. 평양이 아름답다고. 정조가 허락했습니다. 좋소. 금강산도 가고 평양도 가시오. 비용은 조정해서 되겠소. 그리고 호위무사도 붙여주겠소. 안전하게 다녀오시오. 만덕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은혜 평생 못 잊겠습니다. 정조가 말했어요. 아니요. 짐이 감사하오. 그대 같은 백성이 있어서 1795년 9월 만덕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금강산으로. 일행은 10명이었어요. 호위무사 5, 안내인 2, 시녀 2, 만덕. 말을 탔습니다. 한양을 출발했어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며 만덕은 감탄했습니다. 조선이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평야, 강, 마을, 사람들, 모든 게 새로웠어요. 56세에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보름을 달렸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했어요.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았어요. 웅장했습니다. 금강산이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새벽, 금강산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산을 비췄습니다. 만덕은 숨이 멎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봉우리가 1000개, 10,000개, 하늘을 찔렀습니다. 기암괴석, 깎아지른 절벽, 푸른 소나무, 폭포, 계곡, 자연의 예술이었어요. 만덕은 걸었습니다. 산길을 천천히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며 바위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 다 신비로웠어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구룡폭포에 갔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굉음을 내며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무지개가 생겼어요. 만덕은 앉았습니다. 폭포 앞에 한참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냐고 시녀가 물었습니다. 만덕이 대답했어요. 기뻐서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어서 평생 꿈꿨어요. 기생 시절부터 언젠가 자유롭게 세상을 보고 싶다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만폭동에 갔습니다. 폭포가 12개 연달아 떨어졌어요. 장관이었습니다. 만덕은 걸으며 시를 읊었어요. 옛날 배운 한 시, 금강산을 노래한 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산속에 표운사에 들렀습니다. 절이었어요. 스님을 만났습니다. 만덕 이야기를 들었대요. 반겼습니다. 보살님, 어서 오세요. 만덕이 절했어요. 스님도 절했습니다.
스님이 물었어요. 금강산이 어떻습니까? 만덕이 대답했습니다. 극락이 따로 없겠어요. 여기가 극락인 것 같아요. 스님이 웃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지요. 며칠을 금강산에서 보냈습니다. 걷고, 보고, 느꼈어요. 만덕은 행복했습니다. 완전히, 평생 이런 기분 처음이었어요. 자유, 평화, 기쁨, 다 느꼈습니다. 떠나는 날, 만덕은 뒤돌아봤습니다. 금강산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눈에 담았습니다. 평생 기억하려고 고맙습니다. 속으로 말했어요. 금강산을 떠나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달려 평양에 도착했어요. 대동강이 보였는데 매우 넓고 아름다웠어요. 만덕은 배를 탔습니다. 강을 유람했어요. 기생들이 나왔습니다. 평양 기생, 유명했어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만덕은 봤습니다. 옛날 자기 모습이 생각났어요. 한 기생이 다가왔습니다. 만덕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손님은 누구신가요? 만덕이 대답했어요. 나도 옛날엔 기생이었어요. 기생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지금은요? 이젠 자유예요. 신분도 벗었고 내 인생 살아요. 기생이 부러워했습니다. 부럽네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만덕이 말했어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며칠을 평양에서 보냈습니다. 오래도록 이곳 저곳을 구경했어요. 누각, 성문, 시장, 다 봤습니다. 평양 음식도 먹었어요. 냉면, 처음 먹어봤습니다. 시원했어요. 맛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로, 한양으로 다시 갔어요. 정조를 뵀습니다. 인사했어요. 전하 덕분에 좋은 구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조가 물었어요. 어땠소? 금강산. 만덕이 대답했습니다.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정조가 기뻐했어요. 다행이요. 한양을 떠났습니다. 전라도로 내려갔어요. 배를 탔습니다. 제주로 다시 항해했어요. 며칠 후 제주가 보였습니다. 고향, 집,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이 나와 있었어요. 만덕을 기다렸습니다. 할망, 돌아왔어요. 환영했어요. 만덕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았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만덕이 웃었어요. 좋았어요. 세상은 넓고 아름답더라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좋겠어요. 저희는 평생 제주만 봐요. 만덕이 말했습니다. 제주도 아름다워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고향이니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집,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만덕은 안심했어요. 역시 집이 최고야. 그날 이후 만덕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큰 장사는 안 했어요. 재산도 없었으니까 그저 작은 가게 하나 하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평범하게. 하지만 백성들은 만덕을 잊지 않았어요. 지나가면 절했습니다. 할망 덕분에 살았어요. 감사해요. 만덕은 손을 흔들었어요. 건강하게 사세요. 1812년 가을, 만덕은 73세가 됐습니다. 늙었어요. 몸이 약해졌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오래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웃, 친구, 모였어요. 만덕을 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 만덕이 말했습니다. 나 이제 갈 것 같아요. 오래 못 살아요. 사람들이 울었어요. 할망 가시면 안 돼요. 만덕이 웃었습니다. 다들 가는 길이에요. 나도 갈 때가 됐어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재산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집하고 약간의 돈, 그거 전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과부, 고아,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물었어요. 할망은요? 가족은요? 만덕이 대답했어요. 난 가족 없어요. 혼자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주 백성 전부가 내 가족이에요. 그들만 잘 살면 돼요. 며칠 후 1812년 11월 만덕은 숨을 거뒀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73년의 삶이 끝났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주 백성 수천 명이 왔어요. 울었습니다. 할망 같구나. 우리 은인이 관을 메고 산으로 갔어요. 묻었습니다. 제주 땅에 만덕의 무덤은 소박했습니다. 큰 비석도 없었어요. 그저 작은 돌 하나, 이름만 새겨졌습니다. 김만덕지며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만덕은 제주 백성 마음속에 영원히 살았습니다. 만덕 할망, 성녀, 은인, 어머니, 대를 이어 기억됐어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말했습니다. 옛날에 만덕 할망이라고 있었단다. 손자가 물었어요.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살린 분이야. 전 재산을 내놔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살렸어. 손자가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란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야. 만덕 할망처럼.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할아버지. 2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2024년 지금 만덕은 여전히 기억됩니다. 제주에 만덕사당이 있어요. 기념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요. 절을 합니다. 만덕 동상도 세워졌어요. 제주 포구에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배를 기다리는 것처럼 쌀을 싣고 올 배를 학교에서 배웁니다. 김만덕, 조선시대 여성거상, 전 재산 기부한 성녀. 아이들이 감탄해요.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김만덕에게서 무엇을 배울까요? 첫째, 운명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만덕은 고아였어요. 기생이었습니다. 천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자유를 찾았어요. 성공했습니다. 둘째,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는 것. 만덕은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도구였어요. 사람 살리는 만덕의 진짜 성공은 1만 명을 구한 거예요. 셋째, 나눔의 가치. 만덕은 전 재산을 썼어요. 자기 한 푼 안 남기고. 바보 같죠? 아니에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사람들 기억 속에 만덕이 살아서 말했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해요. 고여 있으면 썩어요. 흘러야 살아요. 사람한테로 흘러야 해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73년 인생. 만덕은 증명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게 있다고,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사람입니다. 생명이에요. 그걸 지키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가치는 뭘까? 무엇을 남기고 싶을까? 돈? 명예? 아니면 사람들 마음속 따뜻한 기억? 김만덕은 선택했습니다. 기억을, 사랑을.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진짜 영생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감동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생각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김만덕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사세요. 감사합니다.